안녕하세요, 박나홍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 몇 가지를 골라서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이렇게 책을 이야기하는 영상이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책을 읽는지 제 책 읽는 스타일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책이 되게 흡입력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다 읽어버리기도 하는데 시간이 없거나 뭐 평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여러 가지 책을 이렇게 틈틈이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한 권을 끝내기보다는 한 번에 여러 권이 끝나는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렇게 많이 읽기도 하고요. 이렇게 조그만 책들을 들고 다니면서 뭐 대중교통 탈 때나 카페에 갈 때나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많이 읽었었어요. 책을 읽으려고 사기보다는 산 책 중에 읽는다 주의거든요. 그래서 되게 책을 많이 사기도 하고 책 사는 거 자체를 좋아해요. 책을 사러 서점에 가면 그 분위기나 책 냄새 그것들이 다 너무 좋아서 스트레스 받을 때 책을 사러 가는 것 같기도 해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는 되게 흡입력 있는 책이에요. 저도 그냥 조금만 읽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에 다 읽은 거예요. 문학이자 비문학이자 과학소설이자 뭐 에세이자 모든 것이 다 합쳐져 있어요. 그리고 좀 충격적이에요. 진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류는 없어요. 전 그분이 말이 안 돼요.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처음에는 재밌다 하면서 읽는데 뭐라고?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이렇게 하면서 또 갑자기 막 나 오늘 좀 눈물 나. 나 오늘 좀 감성적인데? 이럴 때는 전 시집도 읽는데요. 이건 자랑. 이거 한정판으로 나온 거 맞죠? 요 실제 표지를 이렇게 복원해낸 그 윤동주의 시집입니다. 그거 아세요? 왜 서시인지? 아니, 노래를 왜 서시냐면 사람들은 보통 책에 서문 쓰잖아요. 이 사람은 시를 써서 서시인 거예요. 남겨진 것 이후에라는 시인데 돌보는 말과 돌아보는 말 사이에서 밀리는 마음과 밀어내는 마음 사이에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밀리는 마음과 밀어내는 마음 사이에서 밀리는데 또 누굴 밀어내요? 어떻겠어 그 마음이. 그리고 정말 추천할게. 매년 문학동네에서 이렇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을 내는데요.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가 있어요. 여기서 발견한 사람들이 나중에 유명해지면 더 반가운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 좋아하는 책이랑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책을 2권 가지고 왔는데요. 원띵이랑 모순이에요. 저희 아빠가 자기 전에 항상 책을 읽다가 주무시는데 아빠가 읽는 책이 재밌어 보여가지고 제가 훔쳐왔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게 첫 번째로는 이제 멀티태스킹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다는 점. 저는 원래 되게 한 번에 다양한 일을 하는 게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평소에 일을 할 때 한 번에 다양한 일을 하는 편이기도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인풋이 있으면 그에 따른 아웃풋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것을 하는 것에서 성공의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멀티태스킹을 해서 이제 결과가 잘 나왔다고 생각했지만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했다면 더 괜찮은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할 일 목록 대신 성공 목록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생산적이지 않은 일로 그 투두리스트를 지어나가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투두리스트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가 정말 해야 할 한 가지를 위한 목록들을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에요. 제대로 된 인풋 하나가 대다수의 아웃풋을 만들어낸다. 선택적 노력이 거의 모든 성과를 창조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 중 대부분은 당신이 실천하는 몇 개의 일에서 비롯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파레토 법칙을 얘기하면서 소수의 노력이 다수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오늘 만드는 상자가 내일이면 당신에게 더 큰 힘을 줄 수도 당신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내 잠재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지 마라. 이런 말이라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난 내 목표를 이렇게만 설정을 하면
내가 이까지 했을 때 목표를 이미 채운 게 되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여기에 목표를 세워서 노력을 하고 거기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제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라,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책이라고 느꼈어요. 또 저는 저의 마인드셋을 바꾸는데 조금 일조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책의 키포인트는요, 바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한 가지에 집중하라 입니다. 두 번째 책은 양 기자의 모순입니다. 이 책은 일단 그 양 기자님이라고 해야 되나? 양 작가님의 그 아름다운 문장들이 너무 좋아서 그냥 하나하나 읽으면서 되게 감동했었어요. 이 책은 주인공 안진진의 삶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엄마와 이모 그리고 그녀의 남자들, 굉장히 대조적인 설정들이 반복되고 계속 나와요. 그 속에서 모순을 찾으면서 읽으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다른 군상의 남자거든요. 한 명은 가난하고 낭만적이고 다정한 사람, 한 명은 능력 있고 시간표가 빽빽한 남자. 그렇게 대조적인 설정들이 나와요. 거기서 안진진이 어떤 남자를 선택할지도 생각해보면서 나라면 누굴 선택할까 생각해보면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문장 구성이나 또 문장들이 다 너무 예쁘고 감동적이어서 되게 좋아해요. 되게 쉽지만은 않은 단어들을 섞어서 사용하는데도 술술 읽히고 굉장히 처음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추천하는 책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요즘 들어 가장 많이 우울해하는 것은 내 인생에 양감이 없다는 것이다. 내 삶의 부피는 너무 얇다. 겨자씨 하나를 심을 만한 깊이도 없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라는 내용이 있는데 삶에 대한 고뇌와 고찰을 이렇게 양감이 없다, 깊이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또 제가 자주 하던 생각들과 비슷한 생각이어서 그걸 책에서 보니까 또 반가웠던 것 같아요. 책의 주인공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약간 그런 거죠. 나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지 않고 난 정신 붙잡고 살고 싶은데 나 지금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인생에 양감이 없고 겨자씨 하나에 심을 만한 깊이도 없다는 거죠. 그냥 삶이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없는 거죠. 그냥 지나가라 이런 느낌? 그게 싫은 거죠. 주인공도 저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까라고 생각했던 내용인데 사람들은 작은 상처는 오래 간직하고 큰 은혜는 얼른 망각해버린다. 상처는 꼭 받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는 꼭 돌려주지 않아도 될 빚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장부책 계산을 그렇게 한다. 안진진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인생의 장부책이라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녀의 어머니가 항상 붙들고 있는 게 장부책이니까. 그랬던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아니요. 다행히 없습니다. 책 뭐 읽지 하시는 분들에게 첫 장편 소설로 추천드립니다. 글이 잘 읽히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뚝딱 읽을 수 있잖아요. 문장 흡입력, 맞아. 문장 흡입력이 좋아요. 네. 그건 무슨 내용이에요? 그거는 남자 배우를 납치하는 이야기. 남자 배우도 납치하고 근데 그게 나쁘게 납치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또 나쁘지 않아요.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책 탓을 하세요. 이거는 책이 흡입력이 없구나. 아니요, 이 책은 흡입력이 있습니다. 러브 양 기자. 오늘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책이랑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책 이렇게 두 권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책을 읽어보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저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책을 많이 읽어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에서 만나요.